운명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신을 아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고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고 힘써 행하는 사람은 뜻이 있는 사람이다. 자기의 분수를 지키는 사람은 오래 남을 사람이며 죽어도 잊히지 않는 사람은 영원토록 사는 것이다. 도덕경 제33장. 노자는 자신을 알고 자신을 통제하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였다. 진정한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며 싸워 이겨야만 하는 진정한 맞수도 자기 자신이다. 또한 가장 통제하기 힘들며 상대하기 어려운 적 역시 자기 자신이다. 평생 찾아야 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다. 노자는 자신을 알지 못하면 남을 알 수 없고 남을 알지 못하면 자기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경전 사례, 현명한 유방. 유방의 휘하에는 진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매우 가난하여 상갓집에서 일을 도우며 생계를 꾸려나갔다. 그리하여 홍기가 꽉 찼는데도 장가를 가지 못한 채 형님 댁에서 빌붙어 살았다. 그러나 진평은 가난하고 힘들어도 가슴속에 큰 뜻을 품고 항상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넓은 식견과 재능을 키워나갔다. 한 번은 마을 사람들에게 고기를 나누어 주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 매우 공평하게 하여 그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다. 진평은 그런 칭찬의 말을 들으며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만일 내가 천하를 다스린다면 고기를 나누듯 공평하게 다스릴 텐데 하고 탄식했다. 얼마 후 진나라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진평은 위나라로 가서 위왕을 섬기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위왕에게 여러 계책을 상소했지만 위왕은 매번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리하여 진평은 다시 초나라로 가서 초왕인 항우를 섬기게 되었다. 그곳에서 진평은 다시 계책을 건의했고 항우가 은왕인 사마인을 굴복시키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항우는 진평의 그런 능력을 질투했고 진평은 이를 개탄하며 다시 초나라를 떠나 한나라의 유방에게로 갔다. 그가 위무지의 추천으로 유방의 총애를 받으며 군영의 장수들의 파병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게 하자 여기저기에서 불만의 소리가 불거졌고 한나라의 장수인 주발과 관영이 유방에게 아뢰었다. 진평이 비록 재주가 있는 인물이라고는 하나 그의 학문과 재능은 아직 검증된 바 없으며 고향에 있을 때는 형수와 정분을 통했다는 소문도 있사옵니다. 폐하께서는 그를 어여삐 여겨 관직까지 내려주셨지만 맡은 바 본분을 다하기는커녕 여러 장수로부터 뇌물까지 착복하고 있으니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방이 화가 나서 진평을 추천했던 위무지를 불러 꾸짖었다. 진평의 품행이 좋지 않거늘 어찌하여 그대는 바른대로 고하지 않고 재능이 많은 인재라고 하였는고. 소신은 당시 진평의 재능을 추천했던 바 지금 폐하께서는 진평의 품행을 꾸짖고 계시옵니다. 재능과 품행은 별개의 문제로 현재 우리 한나라와 초나라는 양립할 수 없는 관계로 어느 한나라는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재를 잃는 자는 지고 인재를 얻는 자는 이길 것입니다. 초왕을 이기고 천하를 손에 넣으시려면 진평과 같은 인재의 뛰어난 계략이 필요하옵니다. 유방은 위무지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꺼림칙했다. 그리하여 다시 진평을 불러 꾸짖었다. 그대는 처음에는 위왕을 섬기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다시 초왕을 섬겼고 그마저도 안 되어 다시 과인에게 왔다. 헌데 작금에 이르러 뇌물을 챙기기에만 급급하니 어찌 그대의 충성심과 지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유방의 질책에 진평이 대답했다. 제가 위왕과 초왕을 떠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왕은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인물이었으며 초왕은 원대한 포부를 가진 자이기는 하나 자신의 친인척들만을 등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폐하께서는 인재를 중시하여 능력이 있는 자는 모두 등용하신다고 들었기에 제가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한나라 군영은 이미 군량미는커녕 변변한 무기조차 없어 궁여지책으로 여러 장수들로부터 뇌물을 받았습니다. 만일 저의 계책과 지략이 한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폐하께서 내려주신 관직과 그동안 받았던 뇌물을 모두 반납하겠습니다. 이에 유방은 진평에게 사과하고 많은 재물을 하사하는 한편 그를 승격시켜 정군을 감독하게 했다. 이로부터 진평은 유방의 책사가 되었다. 자신을 아는 현명함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다. 정의로 사악함과 맞서 싸우고 노력으로 나태함과 맞서 싸우며 공정함으로 편파에 맞서 싸우고 진실로 허위와 맞서 싸우며 겸손함으로 교만함과 맞서 싸우고 넓은 마음으로 걱정 근심과 맞서 싸워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통해 자신을 이기고 자신의 진짜 주인이 되어야 한다. 끝도 처음처럼 조심한다. 끝을 조심하기를 처음과 같이 하면 일에 실패하는 일이 없다. 도덕경 제64장. 노자가 주장한 것처럼 끝을 조심하기를 처음과 같이 하려면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의지력 외에도 살얼음을 밟는 듯한 위기감도 있어야 한다. 무슨 일이나 빈틈없이 주도 면밀하게 고려하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 조심하고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어떤 일이든 시종일관 처음처럼 조심하고 심사숙고하여 행동을 하면 성공은 시간 문제인 것이다. 경전사례 1. 한결같은 품질. 어느 호텔의 주방 실습생이 한 손님에게 음식을 가져다가 올렸다. 그런데 그 손님은 뜻밖의 전화를 받고 급한 일이 있으니 다녀와서 먹겠다고 하였다. 실습생은 손님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손님에게 만약 손님이 음식을 주문해 놓고 자리를 떠나면 식당의 규정대로 우선 요리값은 계산해야 함을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그 손님은 요리값을 치르고 급히 식당을 떠났다. 퇴근 시간이 되었어도 그 손님은 나타나지 않았다. 실습생은 다음 근무자에게 교대한 다음 퇴근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실습생은 교대한 근무자가 잊을까봐 걱정이 되어 퇴근하지 않았다. 그런데 주방의 일이 끝났는데도 그 손님은 나타나지 않았다. 실습생은 주방의 다른 한 사람과 당번을 섰다. 훨씬 뒤늦게야 그 손님이 왔다. 실습생은 즉시 주방장에게 말해 따끈따끈하게 요리를 해서 손님에게 올려바쳤다. 호텔 사장은 실습생이 줄곧 자기의 직책을 충실하게 해낸 사실을 알게 되자 이튿날 직원들이 모두 출근했을 때 특별히 포상을 했다. 그 후 이 실습생은 호텔의 정식 직원이 되었다. 그는 정식 직원이 된 후에도 성의를 다해 일을 했고 자기 자신에게도 엄격하기 그지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조만간 이 호텔의 부지배인이 되었다. 경전사례 2. 중요한 것은 나머지를 완성하는 것이다. 전국책에 100리길을 가는데 90리길을 걸었다면 겨우 절반을 걸은 것이다는 말이 있다. 이 뜻은 바로 나머지 10리길을 끝까지 걸어가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새 친구가 대학을 졸업한 다음 일자리를 찾기 위하여 함께했다.
그들 셋은 한 전자공장을 둘러보게 되었다. 첫날 사장은 그들에게 당신들의 채용 기한은 한 달인데 그간 당신들의 근무 태도를 보아서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 셋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신의 일을 완수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그런데 전자공장의 일은 단조로우면서도 힘이 들고 또 주문량이 많기 때문에 늘 밤늦게까지 초과 근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게 고된 일이지만 어차피 스스로 택한 길이었기에 묵묵히 자신들의 일에 매진하게 되었다. 한 달이 금세 지나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한 보람을 느끼면서 정식 채용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날 오후 사장은 세 사람을 불러 말했다. 매우 죄송합니다. 당신들 모두가 정식 채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야근 후 여기를 떠나도 됩니다. 말을 마친 사장은 그들에게 한 달치의 월급을 주고는 곧 떠났다. 그들 셋은 멍하니 작업장에 서 있었다. 한 달 동안 고생한 노동이 이렇게 물거품이 됐단 말인가? 너무도 서운했다. 이때 그중 한 사람이 작업장으로 뛰어갔다. 두 사람은 다급히 그를 불러세웠다. 자네 지금 어디 가나? 작업장으로 가서 야근해야지. 우리는 이미 해고되었고 월급도 손에 쥐었는데 무슨 놈의 야근이야? 채용 기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 일은 끝까지 해야지. 그들 셋은 이렇게 한참 주고받다가 두 명은 작업장을 떠났고 그중 한 사람은 작업장에 들어가 일을 계속하였다. 드디어 야근이 끝났다. 그가 작업장을 떠나려고 준비하는데 문어기에 사장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 시 사무실에 오셔서 새로운 임무를 맡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우두커니 사장을 바라보았다. 당신들 셋은 모두 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시종일관 변치 않고 마지막까지 완성하는 자질을 구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 점을 구비하고 있기에 우리 회사의 정식 직원이 된 것입니다. 노자의 끝을 조심하기를 처음과 같이 하면 일에 실패하는 일이 없다는 말은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고 정진할 것과 쉼없이 노력하여 일을 완성할 것을 요구한 것이며 더욱이는 살얼음을 밟는 듯한 위기감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운명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신을 아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고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고 힘써 행하는 사람은 뜻이 있는 사람이다. 자기의 분수를 지키는 사람은 오래 남을 사람이며 죽어도 잊히지 않는 사람은 영원토록 사는 것이다. 도덕경 제33장. 노자는 자신을 알고 자신을 통제하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였다. 진정한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며 싸워 이겨야만 하는 진정한 맞수도 자기 자신이다. 또한 가장 통제하기 힘들며 상대하기 어려운 적 역시 자기 자신이다. 평생 찾아야 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다. 노자는 자신을 알지 못하면 남을 알 수 없고 남을 알지 못하면 자기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경전 사례, 현명한 유방. 유방의 휘하에는 진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매우 가난하여 상갓집에서 일을 도우며 생계를 꾸려나갔다. 그리하여 홍기가 꽉 찼는데도 장가를 가지 못한 채
형님 댁에서 빌붙어 살았다. 그러나 진평은 가난하고 힘들어도 가슴속에 큰 뜻을 품고 항상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넓은 식견과 재능을 키워나갔다. 한 번은 마을 사람들에게 고기를 나누어 주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 매우 공평하게 하여 그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다. 진평은 그런 칭찬의 말을 들으며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만일 내가 천하를 다스린다면 고기를 나누듯 공평하게 다스릴 텐데 하고 탄식했다. 얼마 후 진나라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진평은 위나라로 가서 위왕을 섬기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위왕에게 여러 계책을 상소했지만 위왕은 매번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리하여 진평은 다시 초나라로 가서 초왕인 항우를 섬기게 되었다. 그곳에서 진평은 다시 계책을 건의했고 항우가 은왕인 사마인을 굴복시키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항우는 진평의 그런 능력을 질투했고 진평은 이를 개탄하며 다시 초나라를 떠나 한나라의 유방에게로 갔다. 그가 위무지의 추천으로 유방의 총애를 받으며 군영의 장수들의 파병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게 하자 여기저기에서 불만의 소리가 불거졌고 한나라의 장수인 주발과 관영이 유방에게 아뢰었다. 진평이 비록 재주가 있는 인물이라고는 하나 그의 학문과 재능은 아직 검증된 바 없으며 고향에 있을 때는 형수와 정분을 통했다는 소문도 있사옵니다. 폐하께서는 그를 어여삐 여겨 관직까지 내려주셨지만 맡은 바 본분을 다하기는커녕 여러 장수로부터 뇌물까지 착복하고 있으니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방이 화가 나서 진평을 추천했던 위무지를 불러 꾸짖었다. 진평의 품행이 좋지 않거늘 어찌하여 그대는 바른대로 고하지 않고 재능이 많은 인재라고 하였는고. 소신은 당시 진평의 재능을 추천했던 바 지금 폐하께서는 진평의 품행을 꾸짖고 계시옵니다. 재능과 품행은 별개의 문제로 현재 우리 한나라와 초나라는 양립할 수 없는 관계로 어느 한나라는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재를 잃는 자는 지고 인재를 얻는 자는 이길 것입니다. 초왕을 이기고 천하를 손에 넣으시려면 진평과 같은 인재의 뛰어난 계략이 필요하옵니다. 유방은 위무지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꺼림칙했다. 그리하여 다시 진평을 불러 꾸짖었다. 그대는 처음에는 위왕을 섬기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다시 초왕을 섬겼고 그마저도 안 되어 다시 과인에게 왔다. 헌데 작금에 이르러 뇌물을 챙기기에만 급급하니 어찌 그대의 충성심과 지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유방의 질책에 진평이 대답했다. 제가 위왕과 초왕을 떠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왕은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인물이었으며 초왕은 원대한 포부를 가진 자이기는 하나 자신의 친인척들만을 등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폐하께서는 인재를 중시하여 능력이 있는 자는 모두 등용하신다고 들었기에 제가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한나라 군영은 이미 군량미는커녕 변변한 무기조차 없어 궁여지책으로 여러 장수들로부터 뇌물을 받았습니다. 만일 저의 계책과 지략이 한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폐하께서 내려주신 관직과 그동안 받았던 뇌물을 모두 반납하겠습니다. 이에 유방은 진평에게 사과하고 많은 재물을 하사하는 한편 그를 승격시켜 정군을 감독하게 했다. 이로부터 진평은 유방의 책사가 되었다. 자신을 아는 현명함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다. 정의로 사악함과 맞서 싸우고 노력으로 나태함과 맞서 싸우며 공정함으로 편파에 맞서 싸우고 진실로 허위와 맞서 싸우며 겸손함으로 교만함과 맞서 싸우고 넓은 마음으로 걱정 근심과 맞서 싸워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통해 자신을 이기고 자신의 진짜 주인이 되어야 한다. 끝도 처음처럼 조심한다. 끝을 조심하기를 처음과 같이 하면 일에 실패하는 일이 없다. 도덕경 제64장. 노자가 주장한 것처럼 끝을 조심하기를 처음과 같이 하려면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의지력 외에도 살얼음을 밟는 듯한 위기감도 있어야 한다. 무슨 일이나 빈틈없이 주도 면밀하게 고려하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 조심하고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어떤 일이든 시종일관 처음처럼 조심하고 심사숙고하여 행동을 하면 성공은 시간 문제인 것이다. 경전 사례 1. 한결같은 품질. 어느 호텔의 주방 실습생이 한 손님에게 음식을 가져다가 올렸다. 그런데 그 손님은 뜻밖의 전화를 받고 급한 일이 있으니 다녀와서 먹겠다고 하였다. 실습생은 손님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손님에게 만약 손님이 음식을 주문해 놓고 자리를 떠나면 식당의 규정대로 우선 요리값은 계산해야 함을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그 손님은 요리값을 치르고 급히 식당을 떠났다. 퇴근 시간이 되었어도 그 손님은 나타나지 않았다. 실습생은 다음 근무자에게 교대한 다음 퇴근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실습생은 교대한 근무자가 잊을까봐 걱정이 되어 퇴근하지 않았다. 그런데 주방의 일이 끝났는데도 그 손님은 나타나지 않았다. 실습생은 주방의 다른 한 사람과 당번을 섰다. 훨씬 뒤늦게야 그 손님이 왔다. 실습생은 즉시 주방장에게 말해 따끈따끈하게 요리를 해서 손님에게 올려바쳤다. 호텔 사장은 실습생이 줄곧 자기의 직책을 충실하게 해낸 사실을 알게 되자 이튿날 직원들이 모두 출근했을 때 특별히 포상을 했다. 그 후 이 실습생은 호텔의 정식 직원이 되었다. 그는 정식 직원이 된 후에도 성의를 다해 일을 했고 자기 자신에게도 엄격하기 그지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조만간 이 호텔의 부지배인이 되었다. 경전 사례 2. 중요한 것은 나머지를 완성하는 것이다. 전국책에 100리길을 가는데 90리길을 걸었다면 겨우 절반을 걸은 것이다는 말이 있다. 이 뜻은 바로 나머지 10리길을 끝까지 걸어가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세 친구가 대학을 졸업한 다음 일자리를 찾기 위하여 함께했다. 그들 셋은 한 전자공장을 둘러보게 되었다. 첫날 사장은 그들에게 당신들의 채용 기한은 한 달인데 그간 당신들의 근무 태도를 보아서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 셋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신의 일을 완수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그런데 전자공장의 일은 단조로우면서도 힘이 들고 또 주문량이 많기 때문에 늘 밤늦게까지 초과 근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게 고된 일이지만 어차피 스스로 택한 길이었기에 묵묵히 자신들의 일에 매진하게 되었다. 한 달이 금세 지나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한 보람을 느끼면서 정식 채용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날 오후 사장은 세 사람을 불러 말했다. 매우 죄송합니다. 당신들 모두가 정식 채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야근 후 여기를 떠나도 됩니다. 말을 마친 사장은 그들에게 한 달치의 월급을 주고는 곧 떠났다. 그들 셋은 멍하니 작업장에 서 있었다. 한 달 동안 고생한 노동이 이렇게 물거품이 됐단 말인가? 너무도 서운했다. 이때 그중 한 사람이 작업장으로 뛰어갔다. 두 사람은 다급히 그를 불러세웠다. 자네 지금 어디 가나? 작업장으로 가서 야근해야지. 우리는 이미 해고되었고 월급도 손에 쥐었는데 무슨 놈의 야근이야? 채용 기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 일은 끝까지 해야지.
그들 셋은 이렇게 한참 주고받다가 2명은 작업장을 떠났고 그중 한 사람은 작업장에 들어가 일을 계속하였다. 드디어 야근이 끝났다. 그가 작업장을 떠나려고 준비하는데 문어기에 사장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 시 사무실에 오셔서 새로운 임무를 맡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우두커니 사장을 바라보았다. 당신들 셋은 모두 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시종일관 변치 않고 마지막까지 완성하는 자질을 구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 점을 구비하고 있기에 우리 회사의 정식 직원이 된 것입니다. 노자의 끝을 조심하기를 처음과 같이 하면 일에 실패하는 일이 없다는 말은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고 정진할 것과 쉼없이 노력하여 일을 완성할 것을 요구한 것이며 더욱 이는 살얼음을 밟는 듯한 위기감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